자,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 1회예요. 자, 1회에서부터 우리 쭉 몇 회까지 진행을 할 거냐면 총 5회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모의고사 연습, 실전 모의고사 A하고 B. 자, 교육 우리 학이랑 내용학이랑 지금 같이 이제 보는 거죠. 풀세트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좀 연습을 시간도 배분하는 것들 연습해 주시고 또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시간을 꼭 맞춰서 A하고 B하고 시간 맞춰서 푸는 연습들을 꼭 해주시고요. 답안지 작성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답안지 작성에서 좀 잘 좀 체크하셔야 될 것들 좀 또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좀 준비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 말씀드릴 거니까 같이 여러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 1회에 전공 A에서부터 같이 우리 풀이를 좀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자, 우리 물리 교육론에 관련된 문제에 해당되네요. 자, 전류계하고 저항 1옴짜리가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져 있고, 자, 건전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 회로 1은 건전지가 하나만 있지만 회로 2는 지금 건전지가 지금 두 개가 병렬로 좀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에 해당돼요. 자, 작성 방법 보니까요. 첫 번째 실험 결과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 I2가 회로 1에서 흐르는 전류 I1보다 컸습니다. 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I2가 큰 이유를 자, 우리 간단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여러분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무엇이 좀 영향을 줄 거냐면 자, 내부 저항이 영향을 줄 거죠. 자, 내부 저항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으면 병렬 건전지 내부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합성 연들 저항이 연들 우리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합성 저항이 연들 감소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류가 증가합니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건전지의 병렬 연결이 내부 저항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 전기 회로에서 우리 건전지를 병렬로 추가 연결해도 전류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실험 조건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간단히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병렬로 연결하면 우리 자,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전류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냐 외부 저항이 있고 그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건전지가 있고 그다음에 내부 저항이 이제 이런 회로를 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라지 R이라고 하고 스몰 R이라고 하고 내부 저항을 그다음에 기전 열차 E라고 한다면 이때 흘러가는 전류의 세기는 우리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거냐면 I는 라지 R 플러스 스몰 R 분의 E라고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연결하는 겁니다. 내부 저항, 자, 건전지 하나 더 연결하면, 자, 요렇게 우리 추가되는, 자, 이런 사항들로 얘기해 줄 수 있어서 건전지를 추가를 하면, 그러면 이때 전류는 우리 어떻게 바뀔 거냐면, 내부 저항 때문에 우리 얼마로 바뀔 거냐면, 라지 R 플러스 2분의 스몰 R분의 I라고 하는, 자, 2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부 저항. 건전지가 하나 있을 때는 자 R이지만 병렬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2분의 R로 우리 합성정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들은 전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I1보다 I2가 더 증가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것들을 고려하지 않고요.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실험 조건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쓰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뭐가 지금 조건이에요? 병렬로 연결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조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병렬로 추가 연결해도 전류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무엇을 여러분들 이 라지 R을 스몰 R보다 굉장히 큰 값으로 바꿔주면 라지 R을 스몰 R보다 내부 저항보다 굉장히 큰 값으로 바꿔주면 얘가 감소하는 게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외부 저항을 큰 것으로 바꿔주면은 전류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로 판단 좀 해주시면 될 내용도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뭐 그 물리 경우는 간단하게 우리 비교하고 자, 나타낼 수 있는 내용도 해당돼요. 자, 두 번째는 자 플러스 X방향으로 10m/s의 등속 운동하던 자동차가 원점을 지나는 순간 t = 0예요. 3초 동안의 그림 같은 가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을 아니에요. 우리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면 그냥 등가속도 운동 그대로 쓰면 되지만 지금 등가속도 운동 아니죠. 자, 가속도가 지금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속도가 시간에 대한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3-t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속도 3만의 t. 근데 가속도라고 하는 것들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여러분들? dt분의 우리가 무엇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dv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죠.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3초일 때 원점으로부터 자동차의 위치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정보들이 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아니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다 적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거 넘겨주고 정리해 주시면 3-t를 우리가 무엇을 하면 dt 넘겨주고 우변을 우리가 dv를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0에서부터 t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0에서부터 우리가 v0. 자, 초기 속도가 지금 얼마나 오지냐면 v0하고 v 초기 속도가 지금 0이 아니죠? 자, 그래서 적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적분해 주면 좌변은 3t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t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0에서 t까지가 여기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v 마이너스 v0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v는 자 v0 넘겨서 v0 플러스의 3t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변이 물어보는 거니까 v를 또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우리 dt분의 dx 자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넘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v0 플러스 3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t의 제곱에 여러분들 dt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dx를 자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적분해 주시면 돼요. 무엇에 대해서 시간이 근데 시간에 적분하는데 우리 몇 초에서부터 0에서부터 3초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3초까지 x의 변일지 물어보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0에서부터 x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우리가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적분해 주시면 자 좌변은 우리가 얼마 v0 곱하기 t 나오고요. 플러스 또 2분의 1의 3t 제곱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또 우리 얼마가 나올 거냐면 자 6분의 1의 우리 t에 우리가 3승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고 이게 우리가 무엇에 해당됩니다? 3초일 때 변유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자, 문제에 다 주어져 있죠? 자, v0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10m/s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얼마? 3초가 들어가야 되고요. 2에다가 2분의 3에다가 여러분들 3의 제곱 9 들어가셔야 되고 마이너스 6분의 1에다가 3의 제곱 세제곱을 해주니까 여러분들 27 들어가셔서 x값을 자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판단 좀 해주시면 될 내용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우리 얼마인 거? 39m입니다. 아주 우리 운동의 기술에서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 가속도와 속도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내는 과정들에 해당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번 문제 좀 간단하게 또 2번 2점짜리 문제니까요. 자,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번으로 넘어가죠. 자, 3번은 자, 균일하게 대전되어져 있는 가는 막대가 X축에 따라 이렇게 좀 놓여져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균일하게 되어져 있는 막대가 X축에 이렇게 좀 놓여져 있고요. 자, 전체 길이가 얼마냐? 1m짜리라고 지금 주어져 있어요. 1m짜리. 자, 단위 길이랑 자, 우리 선전화 밀도예요. 선전화 밀도도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늘 3쿨롱/m라고 하는 값들이 좀 주어져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 해당됩니다. 자, 막대기의 왼쪽 끝으로부터 0.25m랍니다. 자, 0.25m면 여기 가운데 있고, 자, 여기에 해당되는, 자, 여기가 지금 뭘로 잡혀져 있는 거냐면, 자, 원점으로 지금 잡혀져 있는 경우에 해당돼요. 자, 여기가 X축에 해당되고, 그냥 여기를 이제 Y축으로 설정을 해주면 돼요. 왼쪽 끝으로부터 0.25m, 4분의 1m예요. 4분의 1m. 4분의 1m에 해당되는 여기 P점이라고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P점에서 무엇을 구하세요?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정보가 좀 나와져 있어요. 자, 선전화 밀도 우리 부호 안 나와 있으면 우리 무조건 그냥 플러스라고 설정해 주시면 돼요. 지금 뭐 방향까지 물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0.5m 자 P점에서의 전기장 그 다음에 쿨롱 상수도 9 곱하기 10의 9승 우리 뉴턴 퍼 제곱미터 자 쿨롱의 제곱도 이거 다 주어져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전기장 P점의 전기장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전화 밀도가 균일하게 대전되어져 있으니까 또 우리 이런 것들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뭘로 지금 다 대전되어져 있는 거냐면 플러스로 좀 대전되어져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플러스로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P점으로부터 왼쪽으로 4분의 1m라고 좀 나와져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부터 4분의 1m인 지점. 자, 요 부분이 만드는 전기장이랑 이 왼쪽에 4분의 1m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만드는 여러분 P점의 전기장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쇄되죠. 그죠? 서로 반대방 여기 얘네들은 그냥 상쇄돼서 없는 거 취급해주면 돼요. 없는 거 취급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건 이것만 남네. 자, 우리 어디에서부터? 자, 여기네요. 자, 요 부분만. 자, 요 부분이 어디에 만드는 전기장만 구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P점에 만드는 전기장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이미 위치해 있을 거잖아요. 자, 요렇게 내가 얘를 DQ라고 자, 요렇게 우리 설정을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거냐면 우리 X라고 자, 요렇게 우리 설정하도록 합시다. X라고 하는 값으로 자, 요렇게 우리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럼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P점에 만드는 전기장. 이 정도 전기장은 우리 적분해서 우리 그려줄 수 있지요. 우리 전기장은 1차함수가 아니라 우리 분모에 2차함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기장 계산해 주는 것들. 자, 요 DQ가 여기에 만드는 전기장을 내가 D2라고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으로 D2라고 하는 값으로 매겨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D2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냥 쿨롱 상수 K라고 쓸게요. 자, K 곱하기 자, X의 제곱분에 우리가 뭐 써주면 돼요? 늘 DQ라고 하는 자, 이런 값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전기장 어차피 우리 적분해야 되는 거니까 자 적분할게요. 자, D2를 우리 계산합시다. 근데 D2가 우리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적분해 주는 거냐면 자, P점의 전기장은 자, 여기에서부터 해당되는 4분의 1m라고 하는 위치하고요. 또 요렇게 정리하니까 여기는 우리 얼마? 4분의 3m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DQ가 존재하는 게 P점으로부터 4분의 1m에서부터 4분의 3m까지 해당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3이 자, 이렇게 우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 K는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분에 우리 DQ 자리에 우리 뭘 바꿀 수 있어요? 선전한 밀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DQ는 우리 얼마 값으로 늘 람다에다가 DX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바꿀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는 람다에다가 dx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여러분들 활용을 해서 이런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나머지 산수. 자, K 끊을게요. 자, 9 곱하기 10의 구성연은 밖으로 꺼내고요. 그 다음에 자, 인테그라. 근데 적분 바로 합시다. 적분 바로 하면 이거 우리 얼마가 돼요? 자, 우리 앞으로 우리 뭐가 튀어나올 거냐면 우리 마이너스 1이 등장할 거죠? 근데 자, 이거 뭐 순서만 바꿔주면 될 거니까. 그리고 분모에 들어가는 자, 상황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게 우리 얼마 남냐면 4 마이너스 자, 우리 얼마가 될 거냐면 3분의 4가 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자, 값으로 매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람다 자리에는 우리가 뭐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3이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x제곱분의 1을 그냥 적분하고 자, 우리 4분의 3에서부터 자, 4분의 1에서 4분의 3이니까 뒤집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바뀌게 돼서 자, 요거 그대로들 비교해 주시면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건 뭐 계산하는 것도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좀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 7.2 곱하기 10에 우리가 자, 10승에 해당되는 자, 단위도 우리가 문제 나와주실 텐데 하여튼 뉴턴 퍼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를 그대로 여러분들 비교해 주시면 될 내용들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전하연 전기장을 그냥 구하는 방법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하는 자, 다 일반 물리학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 또 4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4번 문제는요. 자, 구별 가능한 두 개의 입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개가 절대 온도 T인 열원과 접촉하여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각 입자는 세 가지 에너지 0과 입실론, 2입실론을 가지는 상태 중에 하나에 있고요. 또 여러분 축퇴라고 하는 건 겹침이 없다라는 얘기죠. 겹침이 없습니다. 이때 이 개가 페르미디락 통계라고 하는 게 겹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고, 이때
개의 분배함수 G와 Z와 내부 에너지의 평균값 2바를 여러분 뭐냐면 내부 에너지를 구하세요. 평균 에너지를 구하세요. 마이랑 똑같은 경우에 해당되죠. 또 베타는 다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럼 자, 두 개 입자 있어요. 그러면 자, 요렇게 일단 좀 설정하고 항상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이제 보이도록 해주는 게 지금 여러분들 많이 풀 수 있었던 내용들이 해당됐었습니다. 자, 그럼 축태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가능한 경우는 1번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 2번 입자가 자, 이렇게 있는 상황들로 얘기할 수 있겠죠? 1번 입자, 2번 입자. 또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에 1번 입자, 여기에 2번 입자. 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1번 입자, 여기에 2번 입자, 그 다음에 여기에 1번 입자, 여기에 2번 입자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에 1번 입자, 여기에 2번 입자, 그 다음에 여기에 1번 입자, 밑에 2번 입자라고 하는 총 6개의 상태가 여러분 가능하게 돼요. 그렇죠? 축대는 없고 또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또 수업 시간에 우리 구별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또 우리 페르미온이 아닌 경우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뤘었는데 그럼 여하간 여기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우리 얼마일 거냐면 여러분들 입실론이고 여기도 입실론이고 2입실론이고 2입실론이고 여기는 여러분들 3입실론 3입실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됐습니다. 그럼 우리 개의 분배함수 입자가 2개 있을 때의 개의 분배함수를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느냐면 자, 시그마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자, 2i 플러스 얼마였으면 2j라고 하는 자, 값으로 자, 요렇게 표현되는 게 우리가 분배함수 나타내 줄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됐었습니다. 근데 요 값이네요. 이 i와 플러스 이 z가 가능한 값이 우리 무엇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요만큼에 해당되는구나라고 우리가 비교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배함수를 우리가 표현해 주면 다 더해 주는 거니까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입실론이 2개 존재하고요. 네, 플러스 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자, 2베타 입실론도 이렇게 몇 개 존재하게 되는 2개 존재하게 되고요.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베타 입실론도 이런 몇 개 존재하게 되는 2개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분배함수는 그냥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되는 판단 좀 해주시면 될 내용들에 해당이 돼요. 자, 분배함수의 기본적인 두 입자인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교하는 것들을 또 꼭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자,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분배함수 얘기 좀 되고 두 번째는 자, 우리 내부 에너지 또 여러분들 평균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뭐였었냐면 마이너스 자, d베타분의 d에다가 ln 우리가 뭘 써야 됐었어요, 여러분들? 자, z라고 하는 우리 내부 에너지 분배함수 이용해서 표현해 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될 내용들에 해당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ln 취하고 그거 우리가 미분하는 거니까 자, 우리 그대로 아래로 좀 내려갈게요. 자, 우리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게 다 우리 또 없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밑에 분모에는 자, 2로 묶어내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입실론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베타 입실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베타 입실론이 자 이렇게 등장하고 분자에는 요거 한 번씩 다 미분한 것들이 등장해야 되죠. 근데 다 2가 또 약분이 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등장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2에다가 입실론 나오게 되고요.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입실론 또 여러분들 플러스 되고 이거 마이너스 앞에 다 이제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온 거 다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자, 얘는 또 2에다가 4가 되죠. 4에다가 입실론 나와야 되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베타 입실론 플러스 또 얘는 6에다가 또 입실론 나와야 되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베타 입실론이라고 하는 값을 매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약분해주면 돼요. 2 하나 약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표현해 주는 것들은 또 여러분 정리해 줄 수 있어서 자, 우리 내부 에너지 나타내 주는 값들은 또 이렇게 비교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또 분배 함수하고 내부 에너지 너무나도 뭐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물리교육론에 또 관련된 문제에 해당되겠네요. 자, 하여튼 뭐 우리 데이비슨 거머의 우리 전자선 회절 간섭 실험에 관련된 수업 자료가 쭉 나와져 있습니다. 자, 우리 자료 1을 보면 수업 목표가 나와져 있고요. 또 우리 수업 방법이 나와져 있는데
컴퓨터 모의 실험을 하고 귀추적 사고하고요. 그 다음에 순환학습 모형이 지금 사용이 됐네요. 우리 3E라고 해서 우리 자료 1의 교수 학습 활동을 보면 탐색, 개념 소개, 개념 적용. 자,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순환학습 모형의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탐색하고 하여튼 개념 소개, 자, 개념 적용이 자, 이렇게 나와져 있고, 자, 자료 2는 교사 A와 김교사, 박교사의 여러분들 대화가 쭉 나와져 있는 상황이 지금 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3은 여러분들 실험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 나와져 있는 상황에 해당돼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우리 작성 방법을 보죠. 첫 번째를 볼게요. 자료 1과 자료 2를 근거로 하여 A 교사의 의도대로 수업이 잘 진행하지 않은 부분과 그 원인을 자료 1의 탐색과 개념 소개 측면에서 각각 간단하게 쓰세요. 자, 수업이 제일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탐색 측면이랑 그 다음에 우리 개념 소개 측면에서 각각 여러분 우리 대답하라고 지금 여러분들 첫 번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잠깐 자료 2를 좀 보셔야 돼요. 자료 2에 A 교사가 학생들이 컴퓨터로 모의 실험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모의 실험이 끝나고 X선 회전이 나오면서부터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 전자가 횡파처럼 진동하며 움직인다고 생각하더군요 라고 했고요. 이 교사가 A 선생님의 수업 계획은 좋았습니다. 다만 수업 방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할 때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면 다른 선생님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다시 이제 세 번째 A 교사, 요게 중요해요. 자, 저는 학생들이 탐색 단계에서 귀추적 사고를 활용하여 전자의 파동 성질을 스스로 발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전혀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과연 이러한 접근이 옳았는지 반성이 되네요. 자, A 교사는 뭘 이용해서 우리 귀추적 사고를 이용해서 탐색 단계에서 귀추적 사고를 활용하여 전자의 파동 성질을 스스로 발견할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유는 자, 우리 어떤 것을 쓰면 되냐면 컴퓨터 모의 실험 결과와 이렇게 써주면 탐색 단계에 실험되지 않은 이유. 자, 컴퓨터 모의 실험의 결과입니다. 결과와 어떤 것들들 X선 회절 사진에 뭐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들 연계성. 그렇죠. 이 컴퓨터 모의 실험과 X선 회절 실험의 연계를 통해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어떤 귀추적, 그러니까 컴퓨터 모의 실험의 경험이 우리는 X선 회절이랑 연결되도록 하고 싶었지만 지금 연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탐색 단계에서 우리 실수한 부분, 그러니까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개념 소개는요. 자, 우리 김교사가 있습니다. 김교사 네 번째 지금 대사를 보시면 물질파 이론을 먼저 소개하는 대신 학생들의 탐색 활동을 먼저 도입한 이 수업 접근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물질의 이중성 개념 자체가 워낙 추상적이라 내용 이해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순환학습 모형을 확장하여 참여, 탐색, 우리 참여라고 하는 게 더 추가하자라고 하는 5E 모형으로 현재 교수학습 모형을 보완하면 어떨까요? 라고 좀 되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개념 소개에는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입자의 파동성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갖도록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네요. 자, 입자의 파동성 개념이 학생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 우리 간단하게 우리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작성 방법을 보시면
박 교사의 주장대로 개별 활동을, 자, 박 교사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다시 자료 2의 맨 마지막 대사를 보시면 박 교사는, 자, 우리 뭘 좀 주장했냐면 모든 활동 위주로 바꾸면 개념 이해뿐만이 아니라 과학적 태도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우리 장점입니다. 자, 우리 모두 개별 활동을 모둠 활동으로 재구성할 때 기대되는 장점이래요. 장점. 자, 장점을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 비고츠키라고 하면 우리 장점 되게 많죠. 특히 어떤 것들 되게 중요했었냐면, 자, 언어적 상호작용입니다.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 어떤 것들, 자, 근접 발달 영역 또는 GPD라고 하죠, 여러분들. GPD에서 자, 우리 학생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여러분들, 우리 어떤 것들 비계의 역할, 그렇죠? 모든 활동에서, 자, 이런 언어적 상호작용이 GPD에서 우리 비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 것들을 통해서 우리 어떤 것들 실제적 발달 수준에서 우리 어디에 여러분들 잠재적 발달 수준, 잠재적 발달, 자,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활동에서 뭔가 사회적 관계성이라든가 또는 자존감, 그 다음에 자발성, 수업 참여, 뭐 이런 것들이 또 장점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어떤 말들이 좀 들어가셔야 되냐면, 이런 말들이 우리 비고츠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에 해당이 됐었죠.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이론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반드시 들어가서 대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좀 길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또 통해서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는 것들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번은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6번, 7번도 또 물리교육으로 또 간단하게 또 비교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해당됩니다. 자, 6번을 보시면 대표적인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 관련된 우리 실험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물리평가와 관련된 다음 문항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우리에 관련되어 있는 등가속도 운동 실험이고요. 자, 이 실험에서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도 나오져 있는데, 자, 우리 작성 방법을 좀 바로 갈게요. 자, 이 문항의 답이 3번일 때 3번은 기억하고 니은이네요. 수레의 속력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수레의 가속도는 받는 힘에 비례합니다. 이게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A에 들어갈 실험 과정을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떤 것들, 우리 수레 위에 추를 올려놓고요. 자, 하나씩 반대편에 연결해서 우리 전체 질량은 일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자, 상황들을 좀 여러분들 나타내주는 여러분들 과정들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뭐 이건 또 많이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여서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문항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통합 탐구 기능 요소와 관련되어져 있는 요소와 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간단히 쓰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어떤 것들, 우리 기억에, 자, 우리 수레의 속력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수레의 가속도는 받는 힘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문제 인식이라고 해서 연구의 주제나 영역을 결정하는 진술을 진술하는 기능을 우리가 다룬다라고 이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실험 계획 세우고 한 이유 같은 것들을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인식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우리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통합적 탐구 기능이 되게 많이 있죠. 첫 번째 우리 문제 인식,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것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문제 인식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6번 문제 좀 간단하게 좀 보시면 돼요. 자, 7번에 자, 다음은 3명의 학생이 각자 선정한 탐구 문제에 대한 가설을 진술한 것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위 학생들의 작성 방법을 보시면 위 학생들이 진술한 내용 중 과학적 가설로 성립되지 않는 두 경우를 고르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쓸 것. 과학적 가설이 아닌 경우가 뭐가 있겠습니까? 좀 읽어보시면 뭐 A하고 C인 걸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A가 과학적 가설이 될 수 없는 거는 우리 검증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되고, 또 C 학생은 이건 가설은요, 우리 뭔가 잠정적인 결론, 잠정적인 답을 얘기하는 거지만 C라고 하는 학생은 그냥 우리 어떤 실험 결과에 대한 그냥 일반화를 그냥 한 것뿐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A하고 C인데 A는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자, C는 그냥 일반화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과학적 가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는 것들로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6번하고 7번은 좀 간단하게 좀 비교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8번으로 갈게요. 자, 8번 보시면 자, 우리 디귿자형 도선이네요. 저항 R이 있고 되어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질량이 M인 금속 막대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는데요. 자기장은 금속 막대에 놓여 있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4번째 줄부터 보시면 금속 막대의 속력은 t=0일 때 3m/s였고 t=3초일 때 1m/s 속력이 감소하네요. 우리 전자기 유도 때문에 생기는 여러분들 자기력은 늘 운동 방향에 반대 방향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 B를 구하세요라고 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속 막대의 알짜임이네요. 여러분, 금속 막대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여러분 뭐가 있어요? 우리 자기력이 존재합니다. 금속 막대는 그럼 운동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R분의 B제곱 L제곱 V가 들어갈 거고, 얘가 우리가 얼마? MA라고 하는 요 값이 이 운동 방정식에 해당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A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얘는 DT분의 우리 얼마? DV로 요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넘겨주시면 정리해 주시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M 넘어가서 R로 바꿔주고, B제곱 L제곱에 DT 넘어갑니다. DT 넘어가고, 그 다음에 V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V분의 1 DV로 이렇게 해서 바꿔서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속도가 지금 문제에 나와져 있죠. 자, 그럼 이제 적분해 주시면 돼요. 자, 0초일 때와 3초일 때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0초일 때는 지금 얼마에 해당되고 3m/s에 해당되고, 자, 그 다음에 3초일 때는 얼마라고 1m/s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1 그대로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우리 적분해 주시면 우리 얼마로 들어갈 거냐? 마이너스 mr분의 b제곱 l제곱 3이 남죠. 그 다음에 우변에는 우리가 뭐가 남을 거냐면 얘는 우리 l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값이 남게 되겠네요. 우리 플러스로 바꿔주고 요거 우리가 그냥 3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b라고 하니까 그게 나왔습니다. 자, 루트 써주시고요. B 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니까 3L제곱분의 MR 넘어가고 Ln 3이라고 하는 이런 답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내용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0에서부터 3초 때까지에 해당되는 스토리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될 내용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식 되게 유명해서 저는 그냥 바로 갔지만 이거 우리 전자기 유도 시간에 디귿자형 도선에서 받는 도체막대가 받는 자기력 우리가 구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거 어디서 나왔었던 거죠? BRUL에서부터 나온 식이었었고요. RU가 우리가 얼마였었냐면 유도전류가 R분의 BLV에서 여러분들 나왔었던 식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우리 이렇게 박스 안에 있는 루트 3L의 제곱 MR LN 3이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8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9번 문제로 넘어가 합시다.
그 문제는요. 자, 스핀 양자수가 각각 2분의 1이 아유 중요해요. 여러분들 스핀이 2분의 1이 뭐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냐면 여러분들 페르미온이라고 자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페르미온. 자, 입자 두 개로 이루어진 게 해밀토니안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자, H 해밀토니안이라고 해서 자, A에다가 플러스 A의 원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바의 제곱분의 S1에다가 여러분들 다 S2가 자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우리 AZ래요. 다 플러스에 AZ에 또 여러분들 하바분에 또 뭐가 주어졌냐면 S1Z 플러스 S2Z라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S12는요 각 입자의 스핀 가운동량 연산자이고, 자, A12, AZ는 양의 상수라고 그냥 문제에다 주어졌습니다. 자, 개의 에너지를 측정했을 때 측정 가능한 에너지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였었어요. 자, S12라고 하는 값이 자 이렇게 우리 존재해 있으면 우리 어떤 것들, 자, 총 여러분들 우리 가운동량은 우리 얼마로 S1 플러스 S2라고 자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어서 S의 제곱을 자 이렇게 우리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S1의 제곱 플러스 S2의 제곱 플러스 2 S1에다가 다 S2라고 하는 값으로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 있었죠. 자, 그래서 S12 S1에다가 S2라고 하는 값에 해당되는 값은 우리 얼마로 표현해 줄 수 있었냐면 2분의 1에 그 다음에 S의 제곱 마이너스 S1의 제곱 마이너스 S2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자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내용들 해당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그대로 집어넣는 경우가 해당돼요. 자,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 주니까 H라고 하는 해밀토니안 연산자는 A에다 A 플러스 자 A12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 하바의 제곱 들어가고, 여기에 2분의 1에 S의 제곱 마이너스 S1의 제곱 마이너스 S2의 제곱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자 AZ의 그 다음에 하바분의 그 다음에 S1의 Z 플러스 S2의 Z라고 하는 값이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건 우리 좀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 우리 총 우리 자 두 개 페르미온 입자, 얘가 이 입자가 지금 두 개 있어요. 페르미온이 지금 두 개 있습니다. 근데 우리 페르미온이 두 개 있다는 얘기는 페르미온은 절대로 같은 상태로 존재하지는 못하죠. 즉, 자 하나가 2분의 1이면 당연히 나머지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업스핀 방향까지 얘기하면 하나가 마이너스 1이면 반드시 하나 또 우리가 뭐가 나와야 돼요? 2분의 1이 나와서 이건 다 우리 어떤 값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S의 Z라고 하는 우리 Z 방향의 스핀을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됐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되고, 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총 스핀 가운동량 양자수는 우리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0이나 1이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뭐만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늘 우리 얼마? 0만 지금 가능한 경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과 2분의 1이지만 자 지금은 페르미온 두 개가 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0만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가운동량, 스핀 가운동량 양자수는 하나가 2분의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우리 얼마가 될 거냐면 여러분들 0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S1Z가 이게 여러분들 우리 2분의 1 하바라고 하면 반드시 얘는 우리 얼마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하바라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죠. 페르미온은 같은 상태로 두 개의 입자가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2분의 1이면 하나는 반드시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됩니다. 얘가 2분의 하바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하바면 이 입자는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2분의 1 하바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S가 0일 때하고 1일 때 가능하지만 페르미온이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 측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측정하면 우리 어떤 상황에 대해서만 0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측정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날아가게 돼요.
S1Z하고 S2Z가 무조건 여러분들 하나가 2분의 1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바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날라가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만 써주시면 돼요. H는 해밀토니아 A 플러스에 A 1, 2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하바의 제곱은 여러분 우리 써주는데, 하바의 제곱에 자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에다가 여러분들 0 들어간 거고요. 자 마이너스가 그대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바에 해당되는 S라고 하는 값을 우리 S의 제곱 뭐 결정되어져 있으니까 4분의 3 하바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 또 하바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분될 거 약분되고 정리해 주시면 얘는 A 플러스에 자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에 A1, 2 들어가야 되고요. 얘는 우리 얼마로 2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들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에 해당되는 값으로 2분의 1 하나 또 있죠? 2분의 1 있기 때문에 그냥 4가 되겠네요. 그렇죠? 4가 그대로 써줄 수 있어서 요 값이 우리 에너지의 측정 값에 해당됩니다. 라고 이런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총 스핀 양자수는 0과 1이 가능하지만 지금 페르미온이라고 지금 문제도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하나가 2분의 1이면 반드시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되는 값으로 비교하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자 10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10번 문제는 자 우리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을 결정하는 여러분 내용들이 해당이 되네요. 자 10번 문제 상대론이죠. 상대론.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뭐 했냐면 달의 자유롭게 여러분들 지금 서여져 있답니다. 달에 있는데 자 이 사람 서로 반대 방향이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우주선 A하고 B가 다가오는 우주선이 있답니다. 자, A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자, 지금 특별하게 좀 설정이 안 되어져 있어서 그냥 0.8C를 설정할 거고요. 자, B는 자, 왼쪽으로 우리 얼마로 0.9C라고 하는 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설정하도록 하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세 번째 줄부터 우주선 A를 타고 있는 사람이 측정하는 자신의 달 접근 속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87로 다가가면 달은 우리 얼마로? 당연히 0.87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볼 거고. 또 우주선 A가 우주선 B에 접근하는 속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건 우리 서로 움직이는 속도를 계산해 주는 식은 좀 기본적으로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상대 속도 우리 계산하는 자 식들은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더하기 플러스 뭐 빼는 방법도 있고 뭐 더해서 우리 표현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서로 좀 다가오는 상황에 해당되어서 그냥 이런 V라고 표현하면 자 V는 우리가 얼마로 비교해 줄 수 있었냐면 1 플러스의 C의 제곱분의 자 UV가 있었고요. 그 다음 위에 있는 식은 또 우리 얼마 U 플러스 V라고 하는 자 이런 식들이 좀 비교해 줄 수 있었던 내용들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V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뭐 U 프라임이라고 뭐 수정하고 얘기해 줄 수 있었는데 하여간 자 우리 상대 속도식 그대로 쓰는 식들이 좀 있어서 정리해 주시면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그러니까 A가 B를 봤을 때 다가오는 속력을 측정하는 식은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자 V는 자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돼요. 자 1 플러스에 자 C의 제곱분의 0.8C 곱하기 0.9C에다가 0.8C 플러스 0.9C 그대로들 계산해주는 방법들이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계산해 주는 것도 뭐 어렵지 않게 회계해 줄 수 있을 거고, 자, 첫 번째 답, 두 번째 답, 세 번째 답도 이것도 어렵진 않네요. 0.9C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답도 동일하게 2번과 동일하게 우리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계산해 주면 똑같은 결과가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상대론적 상대 속도 계산하는 것들이 자,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올해 나왔던 상대론적 속도가 조금 좀 특이한 게 나왔었죠. 우리가 보통은 1차원에서 자, 일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건 나왔지만 자, 위아래로 움직이는 속도 변환도 그대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우리 올해 나왔었던 문제들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죠. 자, 11번은요. 자, 우리 단일 슬릿, 가의 그림은 단일 슬릿의 효과만 지금 고려하는 경우, 나의 그림은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까지 같이 고려하는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가는 그냥 단일 슬릿이네요. 그럼 단일 슬릿 폭이 2A입니다. 그럼 2A면 우리 중앙의 밝은 무늬의 절반이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좀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자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도 이제 이렇게 좀 표현되어져 있고, 여기가 P라고 되어져 있으면 우리 요만큼이 우리는 델타 X라고 해서 이제 P라고 좀 이렇게 좀 표현되어져 있는데, 자, 가에서는 P가 그냥 우리 단일 슬릿 폭이 2A에 해당되니까 2A분의 L람다 그대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죠. 뭐 이건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중앙의 밝은 무늬의 절반에 해당되는 게 우리 무늬 사이의 간격. 자, 얘가 우리가 델타 X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중앙의 밝은 무늬의 중앙의 밝은 무늬는 다른 무늬 사이의 2배라고 했기 때문에, 자, 델타 X 값을 그대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내용들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래서 P는 그냥 2A분의 L람다입니다 라고 얘기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나에서 자 P와 R이래요. P와 R을 L과 람다와 A로 나타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나가 좀 특이하죠. 나는 이중 슬릿이 여러분들 우리 간격이 4A고요. 그 다음에 단일 슬릿이 여러분 또 스몰 a라고 자 이렇게 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전에 했었던 것 중에 기억해 주셔야 될 것들이 우리가 뭐 했었냐면들, 단일 슬릿의 경로차가 우리가 얼마였었냐면 보통 여러분들 A, 지금 나예요. 여기 A 사인 세타였었고요. 이게 람다인 게 우리가 뭐였었냐면 첫 번째 우리 어떤 거며 극소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중 슬릿이었어요. 이중 슬릿의 경로차는 다르죠. 얘는 여러분들 4A 사인 세타에 해당됩니다. 근데 얘가 M 람다일 때 우리가 무엇이었었냐면 M번째 우리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여러분들 우리 경우에 해당됐었습니다. M번째 보강 간섭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우리가 얼마 나오냐면, 우리 4가 M이라고 딱 나오면 이거 우리 무슨 의미가 있더라고 했었냐면, 이중 슬릿의 M번째 보강 간섭이 우리 단일 슬릿의 첫 번째 우리 극소점이랑 딱 같아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라고 했었던 게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었던 내용들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그림을 보시면 자, 이런 그림들이 나와져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중원제 발구문에 해당되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 있는 게 우리 이제 이게 뭐에 의해서 나오는 여러분 그림 모양에 해당돼요. 여러분 얘는 이중 슬릿에 의해서 나오는 무늬에 해당되죠. 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밝은 무늬여야 되는데 밝은 무늬가 안 됐어요. 자,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게 여기가 지금 R점이라고 좀 문제에 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알죠? 그러면 자, 여기는 경로차가 우리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해당되는 곳이 여기가 전체적으로 자, 여기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딱 우리 어떤 무늬가 나타나는 곳,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곳이랑 연결됩니다 라고 했었던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R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 자, 가에서는 단일 슬릿의 폭이 2A이지만 나에서는 단일 슬릿의 폭이 여러분 지금 A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되는 R은 우리가 얼마에 해당됩니다? A분의 L람다가 돼서 P의 정확히 2배가 되는 곳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R은 A분의 L람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Y2가 Q인 지점에서 두 슬릿의 Q인 지점이 지금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가 지금 Q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자, 요 자잘한 무늬는 이중 슬릿 사이에 의한 무늬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우리 이거 표현할 수 있죠. 자, 여기 첫 번째 어두운 무늬는 여러분 경로차가 얼마인 곳에 해당돼요? 여기는 2분의 람다. 두 번째는 경로차가 여기는 2분의 3람다.
아유, 세 번째 어두문이네요. 여긴 경로차가 우리 얼마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2분의 5람다인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셔야 되죠. 이중순리세의 문이에요. 이중순리의 문. 그래서 2분의 5람다인 곳에 해당되는구나. 자, 두 이중슬릿이라고 했습니다. 두 슬릿의 중앙을 통과한 단색광에 해당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 Q점에서의 경로차는 우리가 얼마? 2분의 5람다라고 여러분들 해주시면은 올바르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슬릿의 효과와 이중 슬릿에 의한 효과를 같이 고려하는 자 문제 스타일 정리해서 비교해 주시면은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자 라그랑지안 문제만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이중진자에 관련되어져 있는 라그랑지안 문제에 해당이 되어서 자, 맨 꼭대기를 우리 원점으로 좀 이렇게 좀 잡으라고 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천장이에요. 자, L만큼 자 이렇게 놓여져 있고 질량이 자 M이라고 하는 물체. 자, 여기가 지금 세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두 번째 여기는 또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파이라고 자 이렇게 나와져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자, 또 여기도 L이라고 되어져 있고 또 질량이 M이라고 하는 물체에 되어져 있고 자, 여기는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정보가 좀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보기에 대한, 자, 우리 라그랑지안 그냥 세타다, 파이다스로 구하세요라고 하는 정보가 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설정했었냐면, 1번 입자, 2번 입자 설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x1, 그 다음에 여기를 y1, 그 다음에 여기를 x2,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 좀 돼요? y2라고 자, 이렇게 직각 좌 표기를 먼저 설정해 주죠. 자, 그래서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거 간단하게 좀 볼 거예요. 여러분들 x1은 원점 잡았어요. 그럼 우리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었냐면 우리 얼마? 우리 사인 세타 L 사인 세타. 그 다음에 y1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y는 마이너스 L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이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2도 우리 설정해 줄 수 있었죠. 자, 그래서 x2는 L 사인 세타에다가 플러스 우리가 뭘 더해줬냐면 L 또 마찬가지 사인 파이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더해주면 됐었고요. y2도 자 L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x는 아니고요. 자, 우리 y만 마이너스 들어가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L 코사인 세타 플러스에다가 이것도 마이너스 L 우리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코사인 세타 파이라고 하는 값이 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서 표현해 주면 됐었네요. 자, 그래서 요 시간에서 한번 미분해 준 값들이 쭉 우리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타1의 닷은 세타가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것들 자 L에다가 세타 닷 해주고 우리 얼마로 코사인 세타 얘도 마찬가지. 자, y1의 여러분들 우리 닷을 계산해 주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L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요. 세타 닷에 우리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것도 바꿔주시면 x2에 우리가 닷도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셨습니다. 그래서 L 세타 닷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L 우리 파이 닷에 또 코사인 세타로 자 이렇게 바꿔서 주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 y2의 닷도 계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L 세타 닷에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것들을 표현해 주시면 파이에 해당되죠. 파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바뀌고요. 자, L에다가 파이 닷에 사인 세타가 그대로 우리 파이 사인 파이가 그대로 들어가서 나타낼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것들 자, 라그랑지안 우리 t-v를 계산해 주면 됐었죠. 자, 그래서 t-v 계산할 때 자, 2분의 1에 뭐 해주시면 돼요? m에다가 x1 닷의 제곱 플러스 y1 닷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또 2분의 1의 m에다가 우리 어떤 것들 x2 닷의 제곱 플러스 y2 닷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우리 얼마 mg 자 y1 마이너스 mg 우리 y2라고 하는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에 해당이 됐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어넣어서 그냥 전개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좀 길지만 자 뒤에 해설지하고 답 참고해 주시면은 다 확인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공 A의 자 1번에서부터 12번까지는 자 요렇게까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전공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